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 기자, 토요일 아침인데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이제 불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 불이 난 시간은 정확히 언젠가요? 네, 불이 난 시간은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오전 7시 5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본관 3층 5번 게이트, 그러니까 출입문 앞 일반 복도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은 일반 복도 천장 부근이라고 합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복도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간대별로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소방당국은 현장에 5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8시 12분쯤 소방대응 1단계를, 오전 8시 45분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현장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응 2단계는 서울의 경우 해당 관내 소방서 외에 인접한 소방서 2곳에서 5곳 정도가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되게 큰 불이 난 경우일 때 대응 단계를 높이는데 이번처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주요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에도 대응 단계를 높이기도 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약 30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오전 9시 11분쯤 일단 큰 불길을 잡았고요. 그리고 50분쯤 뒤인 9시 59분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5분쯤에는 대응 2단계에서 대응 1단계로 단계를 낮추고 현장에서 수습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소방에 따르면 다행히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던 8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이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치료를 받은 뒤에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합니다. 소방은 화재 진화 작업과 동시에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여 약 100여 명 정도를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 정도도 자력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도 모두 현재는 다시 병실 등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 중 인원 2명은 소방 헬기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2분 중 1분은 암 환자로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분이었고 다른 1분은 단순 연기 흡입이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해서 소방당국이 이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상에서 대피한 인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이 나온 김에 좀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여기 이 인원에 박지원 의원이 포함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인데요. 부인이 뇌종양으로 현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부인과 함께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이 올린 글을 보면은 이제는 21층 옥상으로 사람들이 질서 있게 피신을 했다. 그리고 1시간 10분 만에 병실로 무사 귀환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피신을 안내하고 계단을 못 오르는 환자는 소방관들이 업어서 피신시키고 간호사와 병원들도 적절히 현장에서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해준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화재가 또 최근에 일어난 지난 화재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소방 설비나 스프링클러는 좀 이번에 제대로 작동을 했나요? 네, 이번에 화재가 최초 발화 지점이 일반 복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제 소방 당국에 따르면은 화재 직후에 복도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로 인해서 초기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3층에서 불이 시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큰 피해가 있었던 제천이나 밀양 화재 때 보면 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화재 때는
단순 연기 흡입자 8명을 제외하면은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3층에서 불이 났는데 5층 이상으로는 연기도 퍼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각 층별로 방화나 방제 설비가 비교적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좀 잘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스프링클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밖에도 좀 이번 화재와 또 앞서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네, 이번 겨울에 잇따라 큰 대형 참사들이 화재로 인한 참사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지방의 열악한 당시 뭐 밀양이나 제천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 지방의 열악한 뭐 화재 설비나 소방 인력 이런 점이 좀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번 화재 때 대응 2단계가 신속히 발령이 됐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인접 소방서들에서 상당 현장에서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장비도 추가로 투입이 됐는데 네. 인접 소방서들도 이제 상당히 서울이다 보니까 큰 규모고 또 경기도에서도 소방 헬기가 바로 현장으로 투입을 돼서 이제 그 옥상으로 대피했던 인원들을 또 구조 작업을 돕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소방 인프라와 이런 소방 설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비교적 유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도권이다 보니까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방화문 그리고 3층에서 연기가 4층으로 안 올라갔고 그러니까 5층 이상으로 안 올라갔고 제천 화재 때 소방차 진입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대형 병원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병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방차 진입도 문제가 없었고 예. 이런 공간도 잘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작았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대피나 이런 진화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좀 시간대별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불이 최초로 발생한 거는 오전 7시 56분쯤입니다. 네. 이제 소방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한 5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8시 1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2단계를 8시 45분쯤에 발령을 해서 추가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현장에 대한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고요. 그리고 이제 9시 12분쯤 큰 불길을 소방당국이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9시 59분쯤에 불길을 완전히 진화한 상태고요. 소방당국은 9시 25분쯤에 이제 소방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그 단계를 낮추고 현장에서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교적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진화 과정 대응 단계도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대응 1단계에서 처음에 발령을 했는데 2단계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응 1단계는 서울의 경우에는 그 관내 소방서의 모든 서장 이하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현장 진화 작업을 벌이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올라가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인접한 관내 소방서 2곳에서 5곳 정도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큰 불이 났을 때에도 이게 단계를 높여가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네.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좀 신속하게 대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는 1단계로 낮춰서 현장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명 피해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앞선 화재들로 인한 참사 때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이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예. 화재가 나면서 대형 또 참사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네. 다행히 단순 연기 흡입자 8명 외에는 특별한 사상자는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총 400여 명의 인원이 대피를 했는데 뭐 소방이 100여 명을 아까 뭐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네. 뭐 업어서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옥상으로 대피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그 중에서 또 100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소방 헬기가 동원돼서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 중에서 이제 암으로 조금 위독한 상황에 있는 분은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이 됐고 네. 이런 작업이 조금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화재 때는 또 방화문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좀 빠르게 불이 번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밀양 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일단 소방당국이 1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은 스프링클러가 화재 발생 직후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이 이제 3층에서 7층까지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좀 인명 검색 작업도 벌이면서 현장을 좀 살펴보니까
3층에서 불이 났는데 4층으로 이제 불이 제천이나 밀양 화재 때도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위층이 좀 화재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인데 이번에 3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위층으로도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 층별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그 설비가 잘 돼 있어서 네. 5층 이상으로는 연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8층 이상으로는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예. 거기까지도 이제 연기가 전달되지 않아서 차단이 좀 잘 돼서 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지난 화재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고 대형 병원에서 난 네. 불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 제천이나 밀양 화재 때는 지방이다 보니까 조금 소방 시설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사실 뭐 그런 앞선 교훈도 있었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병원에서 발생을 하니까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소방서 자체적으로도 좀 비교적 인력과 설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지방에 비해서는요. 네. 그래서 또 유기적으로 소방 2단계가 발령되면서 인접한 소방서들도 투입이 되고 또 수도권이라는 그 장점을 살려서 경기도에서도 뭐 소방 헬기가 투입되기도 하고 이런 유기적인 좀 과정을 거쳐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이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우 기자였습니다.